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편집장 김태현입니다. 빅뱅엔젤스 공동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달 정도의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이번에 다시 스타트업 투게더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미 투자자,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인터뷰도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우리 스타트업 분들이 나오셔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투자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정도 쉬었습니다. 한 달 정도 쉬고 저희들이 재충전을 해서 오늘 첫 모신 손님은요, 우리 베트남에서 온라인 커머스와 관련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우리 페이얏의 허경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서비스인지 일단 먼저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주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페이스북 상품 판매자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만들고 있는 페이얏의 허경석입니다. 갑자기 이게 베트남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온라인 커머스 많이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왜 베트남에 갔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뭔가 베트남을 먼저 타겟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생각보다 좀 더 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2030년 정도에 정말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머징 마켓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좀 더 문제도 많지만 개선할 게 많은,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베트남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이전에 지금 커머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2016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카카오에서 택시랑 대리운전 사업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커머스를 하게 된 건 아까 뭐 베트남과의 연관이 굉장히 있으신 건가요? 회사 다니면서 제가 친구들이랑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 2018년도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이오스 지갑을 만들었었고 그 이오스라는 크립토 특성 때문에 크로스보더로 그 국가 간의 무역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장이 좋을까 찾아보니까 베트남이 가장 기회가 많겠다라고 결론을 좀 짓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요즘 뭐 베트남 이야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자분도 계시고 우리 베트남에 가시는 우리 스타트업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베트남 시장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성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베트남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커머스? 특히 온라인 커머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제 한국에 비하면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의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10% 정도가 온라인 소매에서 10% 정도가 온라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초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기회가 많이 남았다라는 게 또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한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SNS에서 상품을 개인 간에 주고받는 그런 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커머스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커머스 시장 계속 성장하는데 이게 온라인화된 거는 거의 통계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초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한 흔히 말하는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다. 근데 거기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나 보죠? 네, 아무래도 페이스북을 예로 말씀드리면 원래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네. 커머스를 위한 기능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 페이스북 포스팅에 상품의 사진과 간단한 소개를 올리면 그 이후에는 모든 상품의 그 매매 활동이 메신저에서 100% 사람 간의 대화로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약간 상상이 좀 안 되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과거에 네이버 카페에서 중고 물건을 거래하시던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거기서 이제 상품의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는
다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격이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구매 가능한 건지, 그리고 뭐 배송일 할 때 배송비는 얼마인지 모든 거를 다 대화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구매 이후에도 택배가 오고 있는지 혹은 제가 취소나 환불 이슈가 있다 했을 때 그 CS 문의조차도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다 물어봐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NS 상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베트남 내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상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대표님 말씀해준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근데 온라인 커머스라고 하면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뭐 카페 24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게 분명히 베트남에도 있을 텐데, 거기는 그러면은 베트남에 흔히 말하는 판매자들 별로 이용을 하지 않는 겁니까? 현재 베트남에서 온라인 쇼핑 내지는 이커머스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쇼피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한국에서는 11번가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존과 유사한 오픈마켓 서비스들이 세 가지 정도 크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상점을 키우기보다는 개별 상품을 최저가로 파는 데 집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성격이 다른 오픈마켓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챗봇이라고 해서 그 메신저 대화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좀 주로 판매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동남아에서 쇼피가 가장 큰 플랫폼이니까 충분히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 판매자들이 쇼피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서비스에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것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 판매자들이 쇼피를 사용할 때 가장 이제 꺼려하는 부분은 판매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대략 뭐 10% 정도라고 하면 사실 페이스북은 수수료가 무료다 보니까 그 수수료를 추가로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제가 쇼피에 물건을 업로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영업 직원이 상담을 해주고 대응을 해주고 인건비를 들여야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판매 수수료를 추가로 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역시 좀 반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쇼피랑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온라인 스토어는 가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온라인 쇼핑이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오픈마켓과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과 스마트 스토어나 한국으로 따지면 카페24 같은 그런 그 온라인 스토어 모델이 같이 좀 성장하지 않을까, 좀 파이 자체가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자사몰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금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네요. 베트남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서비스 명은 무엇입니까? 리엔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명은 따로 있고 서비스명은 따로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베트남에서 리엠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에서 지금 그 온라인을 통해서,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수수료가 싸다든지 아니면은 그동안의 관행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뒤에 백엔드 쪽에서 이 커머스가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가장 많이 사고 파는 이유는 전체 인구가 가입한 이제 거의 유일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물건을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를 드린 것이, 과거에 한국에서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개인 간 거래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다른 서비스로 좀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역사의 흐름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타임머신 전략이라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궁금한 게, 베트남에 있는 어떤 사업자들도 분명 우리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자사몰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경쟁사들이 베트남 내에서도 분명히 생기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니 한국에서 간 이 스타트업이 그런 베트남 현지 스타트업들하고 동일한 서비스로 붙어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아마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만의 어떤 차별화 전략, 경쟁력, 이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베트남이 개발자가 많은 걸로 유명한 국가라서 카피를 하더라도 현재는 없더라도 카피 서비스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저희는 한국 물건을 소싱하는 것을 판매자들이 소싱의 불편을 덜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 요즘은 워낙에 도매 혹은 유통 관련된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관련 스타트업들을 찾아뵙고 처음에는 상품을 소싱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API 연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동화를 베트남 현지 판매자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게 현재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는 전략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좀 본질적인 건데 UX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30살 정도 되시는 UX 디자이너가 한국인도 있고 베트남인도 있다고 했을 때 본인이 인생에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본 횟수가 10배, 20배, 3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과 상상력의 한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카피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보다 앞서서 정말 이 온라인 커머스나 좀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 스토어에 대한 UX나 사용성을 좀 선도적으로 제시해 줄 만한 베트남 현지 업체는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은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베트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표님 지금 한국에 계시고 그러면은 개발 조직은 지금 한국에 있는 건가요? 네, 디자인, PO, 제품 개발팀이 한국에 있는데 네. 일부 베트남 분들도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현지에서는 또 법인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사가 있나요? 네, 저희는 호치민에 베트남 지사가 있고 CS나 마케팅이나 세일즈, 운영 관련 업무를 베트남 현지 멤버들이 직접 다 해주고 있고 100% 베트남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품 개발은 한국에서 마케팅과 영업은 베트남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현지 업체가 출연하더라도 한국에서 그동안에 온라인 뭐 쇼핑 경험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UX나 이런 데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현지 저희 이제 한국의 플랫폼사들이랑 여러 가지 연동이나 협력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K 컨텐츠, 뭐 K가 붙어 있는 워낙 요새 유명하니까 동남아에 특히 인기가 많으니까 한국 제품에 대한 분명히 뭔가 선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국에서도 그런 도매 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여기서 소싱해서 베트남 현지 딜러들한테 어떻게 보면 판매자들한테 한국 물품을 잘 소싱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저 가기 전에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사몰 솔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자체가 뭐 아주 뭐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흔한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베트남에 가서도 흔한가요? 어떤가요? 그 자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베트남에서는 한국에서 자사몰이라고 하는 온라인 스토어 솔루션이 발견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있을 수는 있는, 제가 못 찾았을 수는 있지만 제가 소비자로서 그렇게 그 온라인 스토어를 찾아보려고 해도 좀 찾기 쉽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용역을 주거나 구축을 하는 곳들 중심으로 발견이 좀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챗봇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업체들이 월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월 얼마씩 월정액으로 챗봇 모델로 시작을 해서 좀 더 엔터프라이즈급으로 돈을 많이 받는 모델에서는 그 CRM 중심으로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산업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력 내지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험에 따른 네. 국가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흔히 말하는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페이스북의 전 인구의 80%가 가입돼 있을 정도로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내에서 굉장히 상거래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그냥 뭔가 시스템을 갖춰놓고 한다기보다는 포스팅 올려놓고 거의 수작업으로 다 지금 관리를 하면서 그죠? 그 페이스북 채팅을 이용해서 지금 다 CS니 뭐 판매 관리 이런 거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솔루션도 뭐 좀 돈 있는 사람은 뭐 아예 외주를 줘서 구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형성돼 있지 않다는 거고 이거를 또 노리고 챗봇을 좀 더 이렇게 지능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격도 좀 비싸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사몰 솔루션을 잘 할 수 있게끔 어차피
프론트는 그분들이 아직도 페이스북을 너무 선호하니까 바꾸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백엔드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거의 사실상 전 인구가 쓰는 페이스북이 가장 마케팅하기 좋은 장소거든요. 그거는 한동안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을 제외한 CS를 한다거나 상품을 소싱한다거나 혹은 본인들이 매출 관리를 한다거나 취소 환불 같은 돈을 정산하고 대사하고 이런 뒤에 있는 모든 부분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네. 실제로 판매자들 만나 뵈면은 사업 관리는 어느 정도 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의 매출, 오늘 몇 개 팔았나 여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사업을 하시지만 개인 사업자에서는 그게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씩 그 회사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면 관리 이슈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쇼피 같은 오픈 마켓도 있고 근데 여기도 제한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좀 있는 거고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해봐야 어차피 다시 재고 관리나 이런 걸 다 수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사람 똑같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한번 프로모션 할 때 한번 이용하는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 베트남 분들이 이렇게 돈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데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죠? 쇼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본인이 취급하시는 상품의 단가나 상품의 특성 등등에 따라 좀 다양하게 카테고리에 따라서 판매자가 다양한 행동을 하시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쇼피에서 소비자가 문의를 넣더라도 그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베트남의 잘로 메신저라는 메신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잘로 메신저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해서 직거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100%는 되진 않죠. 소비자의 판단에 따르지만 그때 할인을 제공을 많이 합니다. 직접 사면 할인해 주겠다. 그렇게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 관리나 이런 부분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매 거래마다 나가는 그 판매 수수료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아까운 거죠. 돈을 아끼고 싶다. 내가 오늘 하루 1,000원이라도 더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솔루션에 쓰면도 뭔가 돈을 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안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연히 그 투자자분들이나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의 그럼 수익 모델은 돈을 어디서 법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판매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치를 느껴서 서비스 이용료를 내시는 거를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방식은 월정액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신 어떤 솔루션 요금들이 엔트리 레벨, 베이직 레벨,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레벨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희도 기능을 바탕으로 이제 그 레벨이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싱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주요한 기능들이 유료 과금의 중심축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럼 우리 판매자들을 우리 플랫폼에다 모아놨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작년에 2021년 1년 동안 판매자를 13,000여 명 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를 10,000명 모아서 생각보다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좀 놀랐는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저희는 특히 호치민 중심인데 호치민이 작년에 6개월 이상 이제 도시를 봉쇄를 해서 가입했던 분들이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비해서 현재 상품을 등록한 활성 판매자는 한 1,400여 개, 스토어가 이제 1,400여 개 정도 있고, 그리고 품목, 스큐라고 보통 하시는 품목은 한 10,000여 개 정도 모아놔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할 이제 도전의 시기에 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400분들은 지금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을 다 업로드하고 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러면은 그 내에서 거래가 분명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1대1 거래가 일어나겠죠. 다이렉트 거래가 일어나고. 근데 그런 게 매출을 우리가 뭔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얼마가 일어났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 판매자들 특성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본인 사업을 축소하는 경향이 분명히 좀 있는데 그래서 좀 친한 사람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수수료를 주고받으면서 운영적인 실험을 했던 판매자들은 매출을 알 수는 있지만 본인들 사업의 전체 매출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사업체인지는 알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페이스북에서 들어오는 소비자들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시스템이 편리하다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나 판매자들의 도전인 것 같고, 그걸 위해서 현재는 여러 가지 쿠폰 시스템이나 소비자 유인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희는 그 베트남의 판매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커머스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백엔드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는 거고, 그 내에서 이제 본인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판매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백엔드에서 관리해야 될 것들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한 1,400개 판매자가 지금 현재 들어와서 나름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판매자들한테 한국에 있는 또 좋은 제품을 소싱해서 주는 거를 또 우리의 플랫폼 경쟁력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수익 모델이 아까 뭔가 장터 같은 걸 하나 기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상점도 쌓이고 상품도 쌓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잘 소비자들이 편하게 한 곳에서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 판매자들을 저희가 모았기 때문에 사실 이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볼 수 있는 화면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팔로우 해야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청바지를 사고 싶다. 그래서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품 검색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검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마켓플레이스 베타 버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들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집중할 수 있겠는가를 저희가 상반기에 고민을 해본 결과 여성 패션 쪽이 가장 소비나 판매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영역이라서 스토어는 굉장히 다양한 판매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시지만 마켓플레이스는 여성 패션에 좀 집중을 해서 일단은 소싱도 패션 카테고리부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싱이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제품을 베트남에 판매자들이 팔 수 있게끔 저희가 소싱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개별 소비자들한테 국제 배송을 하면 물류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먼저 받아서 이제 소분해서 각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물류비를 낮추기 위한 가치도 제공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대표님. 그래서 저희들이 베트남 시장에 지금 진출하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우리 스타트업엔 투자하고자 하는 우리 국내 투자자도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 현지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살펴본 우리 스타트업은 지금 보신 것처럼 베트남 현지에서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판매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커머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우리 페이업입니다. 그래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게 투자자를 위한 방송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투자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향후의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투자를 받으셨습니까, 그동안? 저희는 스프링 캠프에서 시드 투자를 받았고, 네. 지금 이제 다음 라운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라운드는 저한테 알려주신 바로는 한 9월 달 정도까지, 3분기까지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15억 원을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라운드를 돌면서 투자 많이 만나고 계시겠네요? 네, 여러분 뵙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온 이유가 또 한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진짜 마쳐야 되는 시간이니까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지켜보실 우리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우리 페이압을 대표해서 대표님께서 왜 우리 페이압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베트남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시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간은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정말 훌륭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높은 지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경쟁 수준이 낮은 초기 시장에 들어가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고 굉장히 잘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발달한 여러 가지 인프라나 문화적인 부분 혹은 전략적인 부분을 베트남의 초기 시장에 잘 로컬라이즈 해서 마켓 쉐어를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가장 큰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이 인터뷰에서 다 이야기를 못 나누시겠죠. 예,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고 혹시 보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또는 페이앱 대표님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 예,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업 가치가 얼마 되는지도 당연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인터뷰에서 저희가 깔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15억 정도를 지금 투자 유치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 라운드는 지금 프리시리즈 A 단계입니다. 예, 시드 단계는 이미 지나갔고요. 프리시리즈 A 단계라고 하니까 예, 혹시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예,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대표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